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내용은 바로 상대 성장률 이론 이렇게 여러분 번역하시지 말고요. 그냥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역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을 사용해서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만든 데이터를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 이러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어떤 이론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우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우 성장 모형은 기본적으로 스테디 스테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만 자본 축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의 정상 상태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만 자본이 축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이 되어야만 1인당 GDP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야지만 1인당 GDP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GDP는 A의 프로덕티비티 A의 K의 알파승인데 K가 늘어나야지만 Y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K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도 늘어나지 않죠.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변수들은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일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it's steady state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각 국가마다 자신의 steady state이 있겠죠. 자, steady state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었냐면 steady state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투자율과 생산성과 감가상각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투자율이 높거나 그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 간의 K스타의 차이는 이 둘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똑같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할 거예요. 그 스테디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그 국가의 투자율과 그 국가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하튼 솔로우 성장 모형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솔로우 성장 모형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모형은 매우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성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솔로우 모형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것만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한 거,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균형 성장 경로, 뭐 밸런스드 그로트 패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제가 뭐 여기에 따로 쓰거나 용어를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과목들을 공부해 가실 때 딱 정해진 몇 가지 이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몇 개의 이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검토하고 또 뭐 A라고 하는 모형이 존재하면 딱 그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 A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고 발전시켰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교적 매우 다양한 경우들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예, 답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경제학을 접근해 가시면 저는 그 사회과학으로서 매우 이제 위험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만일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1인당 GDP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과정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랜지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혹은 뭐 트랜지션 다이내믹스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혹은 뭐 우리말로 전이 경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이 경로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이 경로상에서 전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A 스테이트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 전이 경로상에서 1인당 자본 스탁과 1인당 GDP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솔로우 성장 모형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모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은 어떤 것들도 설명해 줄 수 있냐면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전이 경로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떤 국가는 성장률이 높고 왜 어떤 국가는 성장률이 낮은가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왜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이 높고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이 낮은가에 대한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왜 어떤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증가 속도가 왜 어떤 나라는 빠르고 왜 어떤 나라는 더딘가에 대한 설명도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냐면 자, 모든 국가들은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보다 더 적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보다 더 낮은 1인당 GDP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below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자본 스탁이 여기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과정에서 자본 스탁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자본 스탁이 줄어든다는 말은 1인당 GDP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배제하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자본 스탁이 K 스타보다 왼쪽에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자본 스탁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경로상에서는 이제 각 국가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증가할 것이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이 증가한다면 1인당 GDP는 당연히 늘어나겠죠.